네, 비어가는 신생아실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의 20년 뒤는 어떻게 될까요? 관련된 기사가 나와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가 이제 준비가 됐는데요. 앞으로 20년 뒤에 그러니까 2034년에 지금과 같은 초저출산이 계속이 된다면요. 지금 있는 대학의 40%는 폐교가 돼야 됩니다.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2034년에 21살인 남자는 60%가 군 복무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 또 초등학생도 48만 명이 줄고 교원도 4만 명이 줄어야 됩니다. 학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주택시장도 당연히 한파가 이어지겠죠. 그래서 소형, 중대형 가릴 것 없이 모든 아파트는 공급이 초과가 돼서 부동산 가격의 폭락이 우려되고 있는 그런 우울한 현실입니다. 자, 교수님, 우리나라 지금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나요? 네.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1.3 이하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저출산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여성들이 평생 살면서 한 명 정도 낳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이 영향이 사회 곳곳에 생기는 거죠. 뭐 대학도 반 이상 이제 문 닫게 되고 어떻게 본다면 외둥이들만 이제 있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된다. 그러면 이 외둥이들이 이제 군대에 가는 것을 이제 부모들 입장에서 또 상당히 더 저항을 할 테고 또 그러다 보면 어떤 군 자원의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특히 어떤 경제에 있어서의 어떤 경쟁력 면에서 상당히 약화되는 또 그러다 보면 연금 같은 것도 점점 줄어들게 되고 또 어떤 복지 문제도 줄어들고 세수도 자원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즉 국가 전체가 상당히 좀 위축되고 약화되는 이와 같은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저출산의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잠깐 자료를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해 신생아 수가 45만 명인데 2034년에는 32만 명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1971년에 신생아가 102만 명. 근데 올해는 지난해에는 40만 명. 어마어마하게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이 저출산 문제, 변호사님, 왜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는 걸까요? 아기 낳으면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간단해요. 너무 힘드니까 죄송합니다. 못 낳는 겁니다. 아기를 싫어하는 부부가 있을까요? 근데 아기 너무 낳고 싶고 또 한 명 낳고 나면 이제 동생도 만들어주고 싶고 하는 심리는 있을 텐데 그 한 명 낳았을 때부터 시작되는 고통이 감당하기가 힘든 거죠. 그럼 그 고통이 구체적으로 보면은 낳잖아요? 그러면 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이 또 맞벌이고 또 여자 혼자서 전업으로 한다 해도 또 전담해서 맡기에는 또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근데 맞벌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키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딘가 맡겨야 되는데 지금 당장 보면은 저출산이라고 무슨 싱글셀을 매겨서라도 출산을 하게 해야 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이 나올 정도면 앞에서 당연히 해야 될 대책들을 할 거 다 했는데도 이게 사람들이 아기를 낳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올 수 있는 농담이에요, 그게. 근데 앞에서 해야 될 것들도 지금 다 하나도 안 했어요. 당장 아기를 맡겨야 되는데 보육시설, 어린이집, 공립 어린이집 이런 것들이 주변에 많지가 않아요. 애 맡기는 것도 지금도 여전히 한참 대기해야 되고 추천받아서 맡겨야 돼요. 안전하고 저렴한 곳에 맡기려면. 이런 것부터 지금 하나도 안 바꿔놓고는 무슨 싱글세까지 매겨서 출산을 하게 해야 되냐 이런 소리를 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책 있을까요? 저는 프랑스에서 사례의 함의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프랑스도 1990년 중반까지의 소위 말해서 1.62 기준이었거든요. 기준보다도 이렇게 한 사람이 1.6명만 이제 나는 상당히 이제 저출산의 징조가 보여서 이것에 대한 이제 해결을 위해서 사실은 이제 기업들이 어떤 출산 경력금, 출산 보조금을 내는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서 상당히 호응을 받은 거죠. 바꿔 얘기하면은 출산 지원금의 약 60%가량을 기업이 내는 거죠. 근데 기업 입장에서도 결국은 양질의 고용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연히 사회적 책무로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와 같은 이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이고 지금 요즘에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제 국내에서도 지금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와 같은 어떤 출산 장려금에 있어서 기업의 어떤 적극적 참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내 유치원 같은 거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를 쉽게 낳고 아이 돌봄을 기업 내에 회사 내에 있는 유치원에서 이렇게 좀 돌봐주는 이것도 좀 필요한 방안이 아닌가 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아이를 물론 많이 낳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 저출산 문제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사회 구조 자체를 좀 저출산 시대에 네. 맞춰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다문화 정책 같은 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네. 고려 시대에도 뭐 많이 기여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적극적으로 좀 수용을 하고 네. 그리고 아까 2034년에 뭐 군대에 갈 비율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때쯤 그 안에 통일이 돼야죠. 통일이야말로 이러한 부분에서의 블루오션입니다. 예. 자, 국장님은 자녀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딸 둘입니다. 교수님은? 딸 하나 아들 하나입니다. 예. 딸 하나 아들 하나. 예. 아, 저희는 어쨌든 평균 이상을 했고 지금 뭐 저는 외국인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예. 저 부인 한국인인데요. 네. 저 대한민국의 저출산 비율을 이제 얼리라고 했습니다. 몇 명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3명 합의를 한 상태이고 여기 공식적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예. 잘 되면 4명까지 많이 나세요. 하여튼 뭐 저희 패널과 저는 대한민국 평균 합계 출산율보다는 높은 그런 자녀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